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케에서 나온 f1.2 수동 조리개를 가진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이 렌즈는 조리개 1.2에 굉장히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수동 렌즈입니다. 수동 렌즈는 말 그대로 포커스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마 이 브랜드도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메이케라는 브랜드를. 50mm 1.2 굉장히 탐나는 그런 수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1.2라는 조리개를 갖고 있는 렌즈들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이케 렌즈는 타 브랜드의 1.2 정도의 밝기를 가진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언저리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소니 f1.2 GM 렌즈 같은 경우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금액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 렌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뒤에 조리개가 지금 열려 있는 게 보이실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조리개 수치를 조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조리개를 조절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고, 또 포커스 자체도 여기서 포커스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 구경은 지금 62mm, 67mm네요. 67mm고 소니 1.2 GM 렌즈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크기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이도 조금 더 짧고 전체적인 구경이 좀 작습니다. 무게는 제가 재봤을 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도 마운트를 한번 시켜볼까요? 항상 접점이 일치되게 결합을 해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마운트를 했을 때 이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렌즈 후드는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데 렌즈 후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합됐을 때 느낌이 뭔가 살짝 뭔가 모자란 느낌이에요. 이런 데 있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워낙 착한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역광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은 찍어볼까요? 역광 상태에서 찍어보면은 역광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색수차는 조금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수동으로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포커스 링을 돌려서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수동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도 매뉴얼로 다 잡고 촬영을 해주셔야겠죠. 수동 렌즈 특성상 이 뷰파인더를 보고 내가 포커스링을 돌려서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빨리 찍어야 되는 상황이나 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거나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 움직임이 덜한 피사체라든지 그런 피사체를 찍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수동 조리개에 좀 수동 포커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거리계 창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계산해서 촬영하시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뭐 렌즈별로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 렌즈의 색감이 어떻다, 저 렌즈의 색감이 어떻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파일로 촬영했을 때 색감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하지만 제가 이 렌즈를 썼을 때 뭐 색감 자체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JPG 촬영했을 때도요. 그리고 최대 개방 상태에서도 아주 소프트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꽤 쨍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조리개 f1.1을 가진 렌즈는 유리하겠죠.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조리가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렌즈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오토포커스가 되고 굉장히 초점이 빠른 이런 소니 렌즈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은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물 사진을 뭐 많이 찍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쓰고 가끔씩 촬영을 하고 또 좀 밝은 조리개로 아웃포커싱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금전적인 좀 여유가 없어서 조금 저렴한 금액에 밝은 조리개 렌즈를 써보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요즘 중국의 광학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감도 좋습니다. 외형 자체도 이 메이케란 로고만 없다면은 꽤 모양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이케란 이 로고가 우리한테 익숙치가 않아서 뭔가 낯설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마감도 그렇고 모양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일반적인 카메라들에 비해서 일반적 카메라들은 보통은 조리기 링이 뒤에 있고 포커스 링이 앞쪽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조리기 링이 앞에 있고 포커스 링이 뒤에 있어요. 조금 그 부분이 적응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그거야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후드는 이런 식으로 꽃무늬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해봤을 때 조리기를 조금 조여서 찍었더니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 f1.1 렌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웃포커싱이나 뭐 최대 개방 상태에서 그런 보케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조금 촬영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꽤 괜찮은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착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그 자동 렌즈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성능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선해도 면에서나 뭐 색수차 같은 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5배가 넘는 금액 차이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봤는데 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제 스튜디오랑 스튜디오 앞에 공원들 뭐 식사하면서 몇 장 찍어봤는데 사진 보시면서 이 렌즈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구매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f1.2 조리개 렌즈를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죠. 어떻게 조금 이 렌즈에 대한 리뷰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장비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어떤 장비를 사용한 간에 사진은 내가 찍는 거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사진이 되는 것이죠. 빛으로 그린 이야기가 사진인 것이죠. 어떤 렌즈를 쓰건 어떤 카메라를 쓰건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진에 대한 모든 스토리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